그래서 인간의 성과는 비즈니스 성과의 선행 조건이지 두 개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계속 웰빙 학습 적응력 판단의 질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를 성과 지표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서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성과 방정식인데요. 성과가 이런 비즈니스 아웃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휴먼 아웃컴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웃풋이 아니라 아웃컴으로 이제 접근하면서 산출물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결과,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무엇이 달라졌고 하는 것들을 이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건 이제 전환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제가 이 위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성과 관리 방식에 이제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가 아니라 사람과 성과를 같이 좀 봐야 된다. 너무 열심히 일하면 사실 사람이 번아웃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을 방해하는 역설을 줄이기 위해서 좀 업무에 대한 효율화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드렸고, 그리고 의도적인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없다 보니까 뭔가 이 슬랙에 대한 걸 확보하지 못하면 조직이 위기에 닥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뭐 성과라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같이 집중하고 일이 일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여유에 대한 문제, 이런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들이 필요할까?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전환에서 중요하게 접근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성과에 대한 거를 다시 재정의 해야 되고 휴먼 아웃컴도 성과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휴먼 아웃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성과 지표들을 보면 성장, 생산성, 품질, 고객 만족, 혁신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제 성과 지표들이었잖아요. 그럼 휴먼 아웃컴은 웰빙.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엔진이 휴먼 아웃컴에서 나온다라고 보면서요. 신체적인 정신적 건강인 웰빙.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학습. 그리고 변화 대응 능력, 적응력, 의사결정의 숙련도, 판단의 질, 그리고 지속 가능성, 장기적으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성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성과는 비즈니스 성과의 선행 조건이지 두 개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계속 웰빙 학습 적응력 판단의 질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를 성과 지표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서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뉴스레터가 나갔어요. 지난주에 뉴스레터를 보냈고요. 뉴스레터에서 코칭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하고 관련된 코칭의 효과성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에 대한 이제 뉴스레터 꼭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기존에는 코칭의 성과를 측정하면 뭐 고객이 원하는 행동 변화를 이뤘는가, 이런 것만 이제 결과 중심으로 봤는데 거기 이제 아티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인간의 성과하고 비슷해요. 웰빙.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해졌느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학습력이 얼마나 개발이 됐느냐, 뭐 적응 능력, 판단력 이런 부분들이 코칭의 성과 지표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먼 아웃컴이라는 거가 조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엔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휴먼 아웃컴이라는 걸 중요한 성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 있어요. 그러면 코칭 안에서 우리가 이 개념들을 좀 접근해 본다 그러면 성과가 만들어지는 조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논문을 썼는데 이 변화 동기를 쓰면서 이제 이론적인 이 연구들을 쭉 하다 보니까 무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동기가 있다라는 건 동기가 있는 건데 무동기는 그러면 동기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코칭 패러다임하고 똑같죠. 모든 사람은 다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기가 다 있는데 무동기는 뭐냐면
동기가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가 무동기였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구성원들이 성과를 왜 못 내냐라고 하면 성과를 못 내는 것을 볼 게 아니라 성과가 만들어지는 조건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뭐 정보 제공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경험에 대한 설계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나 관리 체계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지원들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봐야 성과가 날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개인의 행동 교정으로 사실 코칭은 성장과 발전이다 보니까 저희가 행동의 변화가 코칭의 성과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행동 교정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문제 행동에 대한 교정, 상황과 맥락에 맞지 않는 행동의 교정 이렇게만 접근할 게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이 이 사람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라는 거를 보고 실제로는 구조, 조직 구조를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임원들은 좀 가능하잖아요. 본인 밑에 있는 조직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코칭에서 같이 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칭 대상자 개인이 둘러싸고 있는 맥락으로 확장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 리더십 다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코칭을 하게 되면 1년치, 올해 문제가 되고 있는 1년치만 보지는 않습니다. 짧으면 2년, 그리고 한 3년 정도를 봐요. 그러면서 함께 보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의 조직이 달라졌나? 조직이 달라지면 구성원과 업무의 특성과 업무 환경이 달라지니까 리더십 평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조직이 똑같아요. 그러면 구성원들의 뭔가 조합이 달라졌나?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서 우리 팀에 숙련자들을 보내고 또 조직에 신입사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뭔가 조직 구성원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이 달라졌는가? 이런 걸 봐요. 근데 그게 둘 다 안 달라졌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업무 환경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이 커졌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리더십 갑자기 점수가 좋다가 뚝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리더십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뭔가 구조, 시스템, 환경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이 사실 답을 찾거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접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개인 차원의 노력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성과를 내는 것은 개인의 역량이나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팀 운영이나 일에 대한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개인의 역량까지 잘 합쳐졌을 때 휴먼 퍼포먼스가 극대화되고 이게 곧 조직의 리얼 퍼포먼스로 연결이 된다. 이런 접근으로 저희가 코칭적인 개입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스테이질리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개가 약간 예, 바뀌었는데 이제 조직은 약간 어질리티? 그래서 어질리티가 약간 민첩성이잖아요. 감정 민첩성 하면서도 우리가 이모셔널 어질리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조직은 어떤 거냐면 민첩하게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환경에서 변화를 수용하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민첩하게 대응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개인은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심리적으로 내가 안정감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피드백을 받고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환경이 너무 급속도로 변하다 보니까 이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이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리더에게 그러지 말고 지시를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명확한 지시가 뭔가 일에 대한 번복이나 이런 방향에 대한 전환을 조금 줄이는 이제 솔루션이 될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지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이 이 어질리티와 스테이빌리티 이 사이에서 뭔가 이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 한쪽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 이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엇갈린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성원들이 번아웃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에 저항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뭐 맞춰주는 시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직은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에 이런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뭔가 스테이질리티에 대한 이 긴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이라는 것이 속도의 반대가 아니라 사실 구성원들이 원하는 이 스테이빌리티가 속도를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선행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코칭하다 보면 너무 바빠서요. 산적한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이슈를 해결하는 거 중심으로 구성원들한테 업무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목적이나 우리 조직의 비전, 우리 조직의 뭔가 미션,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 이런 부분은 모르고요.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거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요.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사소한 것까지 상사한테 다 의사결정 해달라,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냐? 이러면서 버틀렉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뭔지, 또 이 안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 라는 거에 대한 소통이 충분하게 될 때 구성원들은 예측 가능하다고 느끼고요. 뭐 이러이러한 뭔가 변화나 변수들이 있어. 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어. 이렇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라는 얘기도 예측 가능성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속도와 유연성, 변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변화의 목적 구성원들과 아무리 바빠도 이런 내용의 소통들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목적, 우선순위, 의사결정에 대한 기준,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준들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할 때 이 회사는 뭔가 안정과 약간 이런 뭐 안정과 민첩 사이에 이 균형을 유지할 만한 지표가 어떤 게 있냐. 지금 이게 잘 가고 있는지 뭔가 변화가 너무 빨라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정서에 대한 거를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빨라서 아니면 또 너무 느려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우리 팀이, 우리 조직이 해야 되는 뭔가 역할이나 정체성 사이에서의 고민이 있거나 잘 모르는 건 아닌지, 가야 되는 방향이나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가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 안전지대, 안정감이 제공되고 있는가, 내가 여기서 이런 의견들을 얘기할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걸 점검해야죠. 그리고 권한과 정보와 의사결정을 요구하면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으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정보가 공유되고 민첩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경은 제공되고 있는지, 뭐 실행의 속도랑 정보의 흐름은 맞게 가고 있는지. 근데 보면 실행 속도에 비해서 정보의 흐름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왜냐면 빨리빨리 일해가지고 결과물 내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설명하셔야 되는 걸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고민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안정과 아니면 민첩 사이의 균형을 조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어떻게 볼 거냐, 휴먼 퍼포먼스, 휴먼 아웃컴에 대한 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민첩성과 안정성 사이에서의 이 균형, 이 긴장 사이에서의 조합,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잡고 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런 전환에 대한 되게 중요한 숙제, 세 가지 전환 원칙은 뭐냐면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 가치에 대한 제한인데요. 우리가 이 AI 활용 비율을 조사했을 때 2025년도에 맥킨지가 조사한 보고서에서도 보면 딜로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기업의 이제 핵심 HR 프로세스 안에서 AI 활용 비율이 얼마나 되냐? 그럼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업무에 AI가 이렇게 쫙 이식이 돼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19%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더십 코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본 채널과 협회의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세요.